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핵심 비교 정리 26번입니다. 이 핵심 비교 정리, 즉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6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노란 글씨만 보면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9가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5개 광고물의 성명을 미표기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가 되겠습니다. 5개 광고물이 쉽게 말하면 간판이죠.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간판에 연락처나 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부동산 중개 다 가능하죠. 그러나 예를 들면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것만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기재해놓고 추가로 부동산 컨설턴트 이런 걸 기재했다 하더라도 위반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 또는 부칙개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중개인이 자격증 없는 분들이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 중개인의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격증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광고를 위반한 개업공개사라고 했는데 표시광고할 때 우리 성명, 소연 등 5가지를 기재해야 되고요. 인터넷 표시광고 하려면 소면, 종가형,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 사방, 계계, 입주관 8가지를 명시해야 된다고 했죠.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또 중개보조원 이름을 명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이렇게만 해놓으면 좀 헷갈리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데 이렇게 표시 광고를 하면서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린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광고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등록 취소되면 7일 이내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되죠. 반납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역시 5번에 자격 취소되면 7일 이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근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반납하라는 말은 없죠. 지정 취소돼도. 자, 그 다음에 6번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고 보정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또는 보장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 하면 됩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8번 개시 의무, 개시해야 될 사항, 등수, 사보자 이렇게 암기를 했죠. 등수, 사보자, 등수, 사보자.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일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해야 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무도한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6월 초과 무도한 휴업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1번부터 4번은 50만원, 6, 7, 8번은 30만원, 그리고 9번 휴업 신고 위반의 경우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20만원입니다. 이 대통령령에 있는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요.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100만원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9번이라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된다 하면 틀린 지문 아닙니다.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물론 20만원입니다. 이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 개별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것은 했네요. 답은 1번이네요. 1번 공제업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위반 시 제재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운영규정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거래정보사업자는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징역 벌금도 없고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재개신고하지 않는 경우, 3번 사무소 이전 신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하지 않는 경우, 2번 재개, 변경,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모두 사전신고 미리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수, 사보자,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증명서류, 자격증 게시하지 않는 경우, 5번 휴업기간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 모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 무도한 휴업의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즉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1번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